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사회의 민주화는 태생적으로 변하였지요. 세상 사회의 오늘날은 태어나면서 민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제도의 모든 환경이 민주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사회는 군사정부를 바꿔놓은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놓았을 뿐입니다. 물론 그 민주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태생적으로 바꿔져 있는 것은 아니죠.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인지 당위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민주화 정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지만 걸음마 단계일 뿐이죠. 민주화의 꽃은 청렴과 투명입니다. 민주화가 청렴과 투명을 실현하는 상황이란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서 그 터전들을 메꾸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지요. 민주화가 해왔던 방식입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민주화가 공정하게 바로잡고서 메꾸어가는 것이 민주화였지요.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고 메꾸어 놓았듯이 자신도 잘못하면 민주화가 바로잡고 메꾸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요.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태생적으로 바꿔질 때까지는 엄격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우려먹는 것은 사라져야겠지요.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태생적인 민주주의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든 수천 년이든 민주화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빈과 청렴의 뜻은 비슷하지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다소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가난하면서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청빈보다는 가난하지 않으면서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청렴이 오늘날의 현실에 낫지 않을까 하지요. 과거는 주변이 가난해서 청빈의 삶도 괜찮았다면 현재는 주변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청렴의 삶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가난과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복권도 가상자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난과 생계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죠. 국민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개를 숙이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가난과 생계를 벗어났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겠지요. 공인이 되었을 때는 더욱 청렴해야 합니다. 민주화도 가난하지 않으면서 청렴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지요. 한국 사회는 민주화 정신이 주저앉아 버렸기에 4차원 생활의 졸부와 갑질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민주화의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상대적 이상을 꿈꾸었다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주거나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시대 상황에서는 주변의 도움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사회적인 위치로 올라선 민주화는 도움을 주었어야 하였지요. 오늘날의 민주화 세대들은 자신들이 올라선 위치로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4차원 생활의 혼란 속에서 그 모습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하였지요. 민주화 또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배고픔과 생계를 배려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청렴과 투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직접 해결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접 해결해주고 도움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요. 비록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에 고개를 숙이지만 자존감과 자존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지요. 국가는 가난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국민이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죠. 국가는 국민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정의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국민이 가난을 해결하는 상황 속에서 4차원 생활의 일탈이 그 터전을 망가뜨렸지요.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져버리면 정부와 사회가 사회질서를 바로잡거나 도와주었는데도 4차원 생활의 혼란만은 개입조차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 또는 수사기관과 정부기관은 4차원 생활을 귀신과 조현병으로 방임하고 있지요. 어떻게 확인을 하였느냐고요? 귀신과 조현병은 어디서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4차원 생활은 암묵적인 사회 문제이지요. 어느 특정 집단과 단체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다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지요. 힘없는 사람들의 4차원 생활은 존재하고 힘있는 사람들의 4차원 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 학교, 직장의 4차원 생활은 존재하고 정부, 국회,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4차원 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순이 되는 것이지요. 가정, 학교, 직장에서 4차원 생활이 존재한다면 정부, 국회, 수사기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이란 한국 사회의 어느 곳이든 존재하듯이 세상 사회도 어느 곳이든 존재하는 것이죠.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전혀 몰랐지만 개방적인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국민은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력과 경쟁이 아닌 4차원 생활의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에 고개를 숙이거나 동조하고 순응해야만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은 여유가 없기에 고개를 숙이거나 동조하고 순응하는 환경이죠.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위하여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에 고개를 숙였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상황은 고개를 숙이더라도 자존감과 자존심은 잃지 않았지요. 사회정의와 사회질서가 사회 분위기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4차원 생활의 부조리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상황은 자존감과 자존심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회정의와 사회질서가 사회 분위기로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에 무조건 고개를 숙이거나 동조하고 순응해야만 생계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변질되어 갑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 불황기는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생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모든 곳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해코지를 당하였지요. 그래서 4차원 생활의 초창기에서 그토록 거부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민주화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왔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의 아성만을 쌓았을 뿐이지요. 이름 없고 힘없는 모든 한국민을 보호하거나 도와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는 진보이더라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지요. 민주화가 4차원 생활의 일탈 속에서도 사회정의와 사회질서를 유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가 4차원 생활의 공간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4차원 생활의 부조리는 3차원 생활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지요. 민주화가 사회정의와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면 퇴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3부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